더하잖아, 그지?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도 돼, 사실? 얘 이렇게 잡았지? 이거 더하면 몇이야? 5. 이거 더하면 몇이야? 1 곱하기 2 하면 2 더하면 7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거야. 마치 뭐랑 비슷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있을 때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이 뭐예요? 라고 하면 x에 몇 대입?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과 비슷하죠. 무슨 법이죠? 수치 대입법. 그런 형태를 행렬에서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야. 그치?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얘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 있나? 라는 것을 탐구해 보면 좀 빠른 방법이 간혹 있다는 거지. 근데 그 구분점이 어디냐? 행렬끼리 곱하지 않고 실수배나 합으로 합성 및 분해될 때 이런 형태의 이런 형태의 연산이 항상 가능해요, 보통. 근데 딴짓하면 안 돼? 선생님 이거 행렬의 곱셈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 친구 가지고 놀고 있잖아, 이 친구. A는 계속 붙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A를 앞에다 그냥 다 박아놓고 이 행렬끼리 계산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니까. 이런 형태에서는 성분의 합으로 하나하나의 성분의 합으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도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쓰시면 안 돼. 왜? 여러분들은 행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지? 덧셈, 뺄셈, 곱셈, 실수배밖에 모른단 말이야. 나누는 방법조차 몰라. 역행렬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무 자만하게 팍 때리다가 틀리지 말고 해보고 나서 체크하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풀어보고 나서 07이네? 근데 계속 더하는 느낌이야, 빼고. 그러면 그냥 한번 이 친구들의 합으로 구해보는 거야. 되네? 아, 합차랑 곱밖에 없으니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서 행렬 곱했구나. 또 모르겠으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이에요. 66번입니다. 저랑 같이 해볼게요. 자, 2차 정사각행렬 A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지? 그지? 쉬니까 좀 달라. 자, A1, 1이 뭔지 알고요. A1, -1이 뭔지 알아요. 그럼 얘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 확신을 이제 얻어볼 거예요. 얘는 무조건 구할 수 있어요. 가볼게요. 여러분 아까 문제에서 얘가 몇이고 얘가 몇이다 이렇게 나왔지? 맞아. 그러면 우리 얘네들을 알 때 얘를 다 알 수 있을까? 얘를 몽땅 다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거 납득되지 않아? 여기다 뭐 곱하면 돼? 양변에 P 곱하고 양변에 Q 곱해서 더하면 끝이야, 그치? 그럼 이거 다 가능하다 이거야. 그럼 조금만 더 가보자는 거야. 얘랑 얘가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어떻게 해보면 돼? 두 개를 더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더하면 뭐가 나와? A 2, 0 2로 나누면 A 1, 0 이 기본 요소로 무조건 갈 수 있다는 거야. 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느껴져? 여러분들이 연립방 정식에서 했던 소거법, 대입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런 형태가 되면 여러분들 X나 Y 중에 하나를 지워낼 수 있지. 이거 걱정 아닌 이네?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해? 아니잖아. 항상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지? 같은 논리예요. 같은 논리. 느껴지시죠? 같은 논리라는 게. 따라서 A 곱하기 뭐시기 얘가 두 개 나왔다면 이거는 A 곱하기 뭐시기는 다 알 수 있다. 이런 형태라는 거지. 이해하시죠? 근데 단 예외는 있겠죠? 어떤 형태죠? 요건 예외죠. 그죠? 이 친구는 얘 해보면 2x 플러스 4y는 10이다. 이렇게 나오지. 이게 행렬에서는 어떻게 나온 거야? A11이 나오고 A22 이런 형태가 같이 나오는 이런 형태만 제외해주면 된다는 거지. 근데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할까? 안 하겠죠? 그냥 곱하기
몇이네? 라고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써도 된다 라고 생각해도 무관해요. 따라서 이 친구 구하는 건 단순 계산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P 곱하기 Q를 구하래죠. 그럼 이 친구는 이 성분의 합과 이 성분의 합으로 구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없겠죠. 그쵸. 문제에서 P 플러스 Q 성분의 합을 물어봤다면 쓸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선생님 성분의 곱을 구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곱해서 2, 곱해서 12? 개소리죠. 바로 개소리라는 게 느껴져?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문제에서 P-Q를 물었어요. 그럼 빼서 마이너스 1, 빼서 마이너스 1 써도 될까요? 이건 됩니다. 되겠죠. 어차피 윗성분끼리 더하고 빼고 했을 거고 아랫성분끼리 더하고 빼고 같은 연산을 진행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덧셈에 대한 교환결합 법칙이 성립하면서 얘도 괜찮아요. 해도.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다음. 이 친구 어때? A 몇몇 나왔지? 그러면 나는 A 몇몇을 알고 있죠. 이해되니? 그 다음 이거 2랑 곱하면 뭐가 돼? 2-1이 되지 그냥. 저 친구는 PA 2 마이너스 플러스 Q 곱하기 2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가 뭐래? MN이래. 그럼 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잘 봐. 우리 이 A 곱하기 2 마이너스 1도 이런 형태로 그냥 간단한 2/1 행렬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납득이 되시죠? 그럼 그 상황에서 P 곱하고 Q 곱했어. 그래서 더했어. 그럼 이 성분은 이 행렬은 어떻게 돼? 뭐 몇 P 플러스 몇 Q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얘가 M 플러스 N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이 뭐 하래? 더하래. 그럼 얘네들이 더하겠지. 그럼 뭐가 나올까? 몇 P 플러스 몇 Q 이렇게 나오겠지. 걔가 몇이 되고 싶대? 70이 되고 싶대. 하는 뭐? 자연수. 느껴져? 느껴져? 얘네 둘이 더하면 개수가 뭘까? 개수가 뭘까? 양수지 않겠어요? 부정방정식이잖아. 여기서 만약 하나라도 마이너스가 나와서 둘이 부호가 달라져? 그럼 이건 너무 많아요. 무수히 많잖아. 이런 형태가 나올 거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런 식으로 행렬해서 이전 과정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행렬 전에 배웠던 거, 순열과 조합 제외해보고 우리 배웠던 다항식 단원,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 그 친구들은 전부 다 실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실수에 대한 이야기. 그럼 행렬에서 이전 단원에 대한 걸 물어보려면 어떻게 할까?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물을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떤 성분, 이 성분 또는 두 성분을 더한 값이나 곱한 값 하면 뭐가 떠올라? 인수분해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더하고 빼고 하면 다항식의 세계로 가는 것이고요. 성분의 합이 뭐보다 크도록 하면 부등식의 세계로 가는 것이고요. 이런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68번입니다. 얘는 어떻게 풀까요? A 제곱이 나왔어요. 제곱.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되죠? 어떤 미지의 행렬에 거듭 제곱이 들어갔어. 뭐가 떠올라야 돼? 행렬 차수 낮춰주는 거 누구야? 켈리 해밀턴이야. 켈리 해밀턴. 기억나? A제곱 마이너스. 우리 배웠지? 안 배웠어? 아, 야, 나 곱셈 어디까지 했지? 아, 맞아. 인트로만 하고 끝났구나. 맞아. 이거부터 다시 해야겠구나. 기억이 안 났어요. 미안해요. 그냥 다시 한번 할게요. 자, 행렬이란
몇 가지의 수들을 가로 세로로 하여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해 놓은 것을 말해요. 그랬을 때 뭐 이런 형태가 나왔어. 그러면 얘네들을 뭐라고 하죠? 1행이라고 부르고요. 이 친구들을 1열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친구는 몇 행으로 이루어져 있어? 2행. 몇 열? 3열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얘는 2바이 3행렬이라고 부르고 요 2바이 3을 행렬의 크기 또는 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직사각형 행렬들이 즐비한 가운데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으면 예를 들면 2바이 2행렬 이런 친구는 뭐라고 부르죠? 정사각 행렬 이렇게 부르고요. 이 친구는 2바이 2니까 2차 정사각 행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제에서 마주치는 것들은 2차 정사각 행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행렬에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를 해볼 건데 덧셈 뺄셈을 할 때 있어서 두 행렬을 더하고 싶어. 그럼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 있어? 같은 꼴이어야 하죠. 그렇죠? 같은 꼴이어야 두 행렬을 더할 수 있다. 덧셈은 어떻게? 각 성분끼리 그냥 더하면 되는 거죠. 뺄셈은요? 각 성분끼리 빼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 K 곱하기 행렬 하면 뭐예요? 실수배는 각 성분에다 전부 다 K를 곱해주면 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KAB는 KA와 B를 곱해도 되고요. A와 KB를 곱해도 되고요. K를 AB에 곱해도 되고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무조건 다 성립하게 되고요. 다음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할 적에 너네를 먼저 더하나 뒤에를 먼저 더하나 상관이 없고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와도 같겠죠. 행렬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런 연산법칙의 소중함을 어느 정도 느끼게 될 거예요. 교환결합 성립, 교환결합 성립. 아싸! 쉽다. 내가 지금까지 익숙한 그런 계산법을 따르면 되겠구나 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두 행렬을 더해서 나 자신이 나오고 싶어. 그럼 뭘 더해야 되는 거야? 각 성분이 전부 다 몇이어야 될까? 0이어야겠지. 그런 행렬 보고 우리는 0행렬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0행렬을 배웠어요. A-0도 A가 되겠죠. 그러면 A에다 무엇을 더해야 0행렬이 되나요? 마이너스. 여러분 느껴져요? 실수랑 똑같죠 지금. 그지? 그럼 이따가는 A에다 무엇을 곱해야 A가 되는가 이런 것도 배우게 되는 거죠. 이 이름이 뭐죠? 단위행렬이죠. 단위행렬. 뒤에서 배울게요. 곱셈입니다. 쌤 그 짜잘짜잘한 건 다 치웠어요? 뭐 서로 같은 행렬이라던가 뭐 행과 열 뭐 이런 거 다 치웠어요. 행렬의 곱셈. 저 행렬 곱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다들? 그렇죠? 어떻게 곱해요? 2x2 2x2라고 하면 이렇게 곱해서 각각 더하고 곱하는 법 아시죠? 알아 몰라? 알아? 오케이. 자 그럼 곱셈의 성질을 배워봐야겠죠. AB와 BA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항상 다른 건 아니야. 그치? 같을 때가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불편함, 어려움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 그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야? 무슨 공식? 얘들아 A 플러스 B의 제곱이 뭐야? 시작.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야. 그럼 행렬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하면 뭐가 돼?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지? 아니죠. 이게 되죠. 그쵸? 교환법칙이 이렇게 소중한 아이인 거예요. 여길 2AB라고 쓰면 틀리게 되는 거지 이제. 그치? 행렬의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이제 곱셈 공식이나 그 변형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더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인데 교환법칙이 언제 성립하는지 알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요? 그죠? 언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가? 이걸 알면 교환법칙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계산해보지 않고 원래는 이거 직접 계산해보는 거야. 근데 계산해보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거죠. 그걸 이따가 심화로 좀 배워볼 거예요. 이따가 배우고요. 다음 두 번째 결합법칙이죠. A, B를 먼저 곱하는 거랑 B, C를 먼저 곱하는 거랑 같을까 다를까? 이건 같아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계산 순서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 이제 A에다가 무엇을 곱해야 나 자신이 나오는가? 이 친구 뭐라고 부른다? 이 단위행렬이라고 부르죠. 원래 단위행렬도 여러분 차수가 있어요. 1차 단위행렬, 2차 단위행렬, 3차 단위행렬이 있어. 근데 우리 교육과정 상에서는 단위행렬 하면 2차만 단위행렬이라고 불러요. 이는 뭐다? 성분이 뭐야? 1, 0, 0, 1이다. 이 친구 보고 그렇게 불러요. 실제로 곱해보시면 무조건 이 행렬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되잖아 사실. A에다 뭘 곱하면 2가 될까요 그러면? A에다 무엇을 곱해야 단위행렬이 될까? 얘를 보고 A 인버스 A의 역행렬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우리 교육과정에는 없다는 거지. 맞죠? 근데 얘들아 잘 봐봐. 교환법칙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조건을 가르쳐 주든 말든 구할 수는 있어요. 직접 해보면 되는 거거든. A 곱하기 B를 해보고 B 곱하기 A를 해봤을 때 같은지 다른지 파악을 할 수가 있어. 납득? 맞잖아. 직접 단순히 계산해보면 되는 거야. 근데 좀 더 빨리 가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요. A에다 어떤 행렬을 곱했을 때 2가 되냐 마냐. 그럼 이 A란 친구를 왜 역행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A, B 곱했을 때 2가 된대. 그럼 서로 역행렬 관계다 거든요 사실. 근데 이를 여러분들이 알 방법이 있냐는 거야. 그게 없어요. 얘네가 서열 차이가 좀 난다는 거야. 이 친구는 제가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뿐 교육과정에 있는 거야. 교환법칙이 성립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유형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 근데 역행렬 같은 경우에는 안 배우면 아예 모르는 거야. 따라서 이 친구는 배워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생각해봐. 이런 거지. 여러분들 3차 방정식의 근각일세 관계 기억나요? 그거 교육과정에 없죠. 하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모의고사에서 3차 방정식의 근각일세 관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쵸? 해설에 뭐라고 써요? 근각일세 관계를 증명을 해버린다는 거야. 근데 역행렬 같은 경우에는 그럴 방법이 없다는 거야. 절대 해설에서도 증명할 방법이 없을 거야. 그러면 한 단계 더 들어가 봐. 너네가 출제자라면 역행렬을 아는 아이들이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게 맞아? 안 내는 게 맞아? 안 내는 게 맞겠지. 무조건 그 방향으로 갈 거야. 모의고사도 우리의 내신도요. 그래서 제가 역행렬을 나중에 가르쳐 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안 할 거거든요. 가르쳐 드릴 수는 있는데 모든 문제에다 갖다 대고 역행렬을 계속 꼬라보면 안 된다는 거야. 언제만? 이런 형태일 때만 보는 거야. 아, 이거 역행렬이구나 라고요. 알겠지? 이거는 다음에 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가져오는 프린트 같은 거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가 넣겠습니다. 교육할게요 그때. 이렇게 있다. 다음 2라는 친구. 너는 제곱하면 뭐가 될까요? 2가 됩니다.
이게 실수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1제곱은 1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영행렬은 실수에서 어떤 역할? 0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지웠네요. 영행렬은 0과 같은 역할, 단행렬은 1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에다가 몇 제곱을 하든 뭐가 돼?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a 곱하기 2는 뭐라고 했어? a죠. 2a는 뭐가 돼요? 얘도 무조건 a가 돼요. 즉 단위 행렬은 그 어떤 행렬이 같이 곱해줘도 무슨 법칙이 성립해?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자 이제 간다. 이거 갈 거야. 이걸 이용하면 돼요. 이걸 이용하면 얘를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봅시다. 얘들아 a 곱하기 a 플러스 2 곱해봐. 분배 법칙 가능해요. 곱셈은. 그러면 a는 a제곱이죠. 플러스 a2는 a가 되죠. 다음 a 플러스 2 곱하기 a는 뭐가 되죠? a제곱 플러스 a. 교환 법칙 성립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죠? 그러면 b가 얘라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되죠? 자 그럼 이건 어때? a 곱하기 2a 마이너스 2 교환 법칙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죠? 딱 봐도 뭘로? 2a 제곱 마이너스 a로 같을 것 같지 않냐는 거야. 증명하진 않을 건데 이런 얘기지. ab와 ba가 언제 같느냐? 언제 같냐면 b가 pa 플러스 qe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 얘기야. 이해되니? 제가 증명은 안 한댔어요. 잘 들어. 봐봐. 얘가 성립하면 교환 법칙이 성립한댔지. 근데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 얘예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논리적인 비약을 하고 있거든요. 잘 느껴요? 방금 제가 증명해드린 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을 납득시킨 건 뭐냐면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면 교환 법칙이 가능해. 이 방향을 여러분들한테 납득시켰어요. 요 방향은요. 그냥 그래 얘들아 라고 한 거야 지금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교환 법칙은 얘랑 같은 말이야. 쉽게 생각하면. 납득?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자주 나올 게 뭐냐면 요런 애예요. A와 B를 더하면 1에 어떤 생각이 들지? 교환 법칙이 성립하네. 이 친구는 형태를 조금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개수를 적절히 이동시켜가지고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야. 물론 이 P와 이 P가 같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개수가 붙는다는 거지. 그럼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단위 행렬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도 알겠어요? A2와 2a가 같은 이유가 뭐죠? 2는 0 곱하기 a 플러스 1 곱하기 2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능한 거죠. 이해됐어요? 그런 얘기예요. 몰랐대. 미안해. 자, 그럼 이게 계산적인 면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것까지 숙달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A가 뭐고 B가 뭐라고 행렬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이 친구의 적절히 실수배를 한 다음에 이 친구가 너에다가 어떠한 실수를 곱한 다음 단위 행렬에 실수배 한 것을 더해가지고 얘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느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치? 그러면 첫 번째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얘네 둘이 나왔을 때 교환 법칙이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느냐를 따질 때는 얘보다 얘가 편해요.
그럴 것 같지 않니? 어떻게 하면 돼? 중요한 성분이 어디야? 여기가 중요한 거야. 여기가 동시에 뭐가 될 수 있어야 돼? 0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0이 되면서 너네들을 적절히 더했을 때 그 수가 같아야 돼. 그렇지. 이거야 이거. 그러면 교환 법칙이 성립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제발 잘 들을 수 있기를. 이렇게 해볼게. 얘랑 동시에 0이 될 수 있나? 라는 걸 살피려면 뭘 보는 거야? 수에? B를 보는 거야. 몇 대 몇이죠? 마이너스 1대 3 이런 형태. 너는? 마이너스 1대 3. 아, 너는 0,0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몇 곱했어요 여기다가? 2를 했죠. 얘 몇 곱했죠? 4를 했죠. 2를 곱해요. 몇이죠? 2. 4 곱하면? 이 친구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해야 될 것 같지? 그치? 마이너스 2a가 뭔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4, 마이너스 6.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6? 안 된다. 어거지로 좀 할게요. 0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더하면 0. 이렇게 더하면 0.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가 되죠. 이런 형태가 가능하면 아,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대충 이해가지? 이런 형태로 생각해주면 돼요. 이게 원래 기본 방법이 뭐야? 너와 너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거야. 곱하기를 몇 번 해야 돼? 얘들아 이거 곱하기 몇 번 해야 돼? 16번 해야 돼. 봐봐. 하나의 성분을 얻어내는데 곱하기 몇 번 해? 2번 해. 그치? 그럼 여기서 몇 번 해? 8번, 16번 하는 거야. 그거보다 이게 훨씬 빠르지 않냐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가능하다. 문제에서 a 플러스 b의 제곱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과 같대요. 그럼 어때? 뭘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라는 거야. 바보 같은 거지, 그지? 얘는 무슨 얘기야? AB와 뭐가 같다? BA가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거 이해되지? 얘뿐만 아니죠? 곱셈 공식에 나오는 것도 뭐 있지?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형태 다 마찬가지야. 뭔가 곱셈 공식이 내가 아는 그대로 나왔어. 그러면 뭐가 성립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나온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고 올게요. 어디 있냐? 어디 계셔? 찾은 사람. 아, 잠시만요. 다 했어? 답지 없네.
덕수공은 덕수. 남았지? 저 몇 문제? 두 문제인가 세 문제 나왔어. 태윤이는? 네 문제 나왔어요. 오늘 화장실 갔어요. 정현이 얼마 남았어? 영 끝났어? 2번만 모르겠어요. 못했어? 덕수는 끝났어? 안 끝났지? 수업 들어가세요. 저희도 가고. 정면 경례. 내일 일정 어떻게 돼? 저 이만 쌤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케이. 연우는? 저 이만 쌤 수업 찬웅 쌤 수업 끝이 5시 반 이후로 저랑 같아요. 수업 끝나고 간단하게 먹고 6시까지 오세요. 네. 오늘 못한 거 같아요. 505로 오세요. 네. 네. 아니면 그 전에 끝내서 나한테 인증해요. 문자로 문자 보내도 돼요. 네, 그래도 돼요. 2시쯤. 일단 클리닉 오세요. 저희. 저희랑 경례한테 가라고 말을 좀 해줘. 네. 찾았니 혹시? 못 찾았어? 못 찾았으면 일단 개념부터 끝낼게요. 하나 더 있어서. 자, 교육과정 외의 내용인데요. 모르면 바보 되는 정리라서 알고 갈게요. 켈리 해밀턴 정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문제를 보시면 제가 띄워드릴게요. 이건 있을 텐데 무조건. 아 뭐야 있잖아 이제. 61번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전개를 이따구로 하고 있죠. 이거 원래 전개하면 뭐가 되죠? 해볼까요? a제곱 이렇게 곱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2 ab입니다. 다음은 마이너스 ba 플러스 2b죠. 얘가 돼야 돼요. 얘가. 근데 저렇게 썼다는 건 뭐가 성립한다?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 어떻게 풀고 있어? 얘 곱하기 얘 해보고 얘 곱하기 얘를 해보고 있다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푼다? 둘이 적절히 실수배해서 더해가지고 단위행일 형태로 만들 수 있느냐, 그걸 보겠다는 거야. 그럼 여기다 뭐 곱해야 될까? 4 곱해야겠죠. 그럼 4a 플러스 b를 해봐요. 그러면 2,1과 1,2는 0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뭐가 돼요? 4x제곱 플러스 y, 여기는 4 마이너스 y 이렇게 되죠? 얘들아, 얘랑 얘랑 어떻다는 거야? 그래, 같다는 거야. 같다는 건 빼면 0이 된다는 거죠. 이 식이랑 얘랑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처음 x, y가 나타내는 그래프와 x축의 두 교점을 뭐시기를 한다. 그럼 얘 뭐라는 거야?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라고 하여
2차 함수 포물선을 그려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뭐래? x축의 두 교점이라고 하죠. 그럼 얘는 2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확률이 높죠. 근데 r까지 썼네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뭐예요? 2인가요? 여기 몇이에요? 마일 1이죠. 삼각형 넓이면 2. 이렇게 문제 끝내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요 정도 풀면 시험 클리어야.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다음 행렬 거듭제곱 가져와. 이거 어때 얘들아? 73번. 지금 A랑 누구랑 같이 연산하고 있지? E랑 연산하고 있죠. A와 E는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안 해요? 무조건 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을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야. A-E가 있고 여기 A제곱이 있지. 이게 어떻게 보여야 돼 얘가? A, E 플러스 E 제곱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될까? A 세제곱 마이너스 E 세제곱이니까 얘가 되는 거죠. 얘를 구하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자 A 세제곱은 어떻게 구할까요? 기본 방법은 뭐야? 해보는 거야. 직접 3번 곱해보는 거야. 2번 곱하는 거죠 사실. 근데 이런 방법이 있어요 얘들아. 이제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한번 공부를 해볼게. A의 거듭 제곱을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니다. A는 만약에 얘가 A, B, C, D다 이렇게 써보는 거야. 모르면 바보예요. 교환법칙 같은 경우에는 성립하는 조건을 여러분 학교에 가시면 모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건 거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아마 이걸 쓴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낼 거예요. 자, 이러한 행렬 A가 있으면 항상 다음이 성립한다. 항상 다음이 성립한다. 뭐냐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A. 자, A랑 D 어디 있죠? 여기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주대각선 이렇게 불러. 주대각선. 그래서 A 플러스 D는 사실 이름이 있어. 주대각 합이에요. 이렇게 외우면 좀 편해요. 근데 뭐 조심? 앞에 마이너스 조심하세요. 마이너스입니다. 대각선을 더하고 마이너스 붙인 것이 1차 항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냥 1차 항의 개수가 돼요. 다음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플러스 AD 마이너스 BCE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얘가 무조건 영행률이 된다는 거예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예요. 그리고 이 친구도 사실 이름이 있습니다. AD-BC 행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애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얘 행렬식이에요. 이름만 봐도 중요하다는 게 느껴지지 않니? 행렬식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명칭도 있어요. 이렇게 씁니다. 저 DET 뭘까요? 결정하다. determinant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제가 결정을 해주는 애라는 거예요. determinant of A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인 뭐라 부를까요? AD-BC라고 불러요. 보통 수학하는 사람들도 그냥 AD-BC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행렬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귀찮은 D-Day라고 하는 애들도 있긴 해. 간혹가다. 근데 그냥 약간 밈 느낌이야. 밈. 뭔지 알겠지? 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잘. 그렇다. 얘를 보고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고 불러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문제 보세요. A 세제곱 마이너스 2가 궁금해요. 그럼 A 세제곱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그냥 갈겨요. A제곱 마이너스 조심해요. 주대각합 몇이에요? 3이죠. 3A 플러스 행렬식 몇입니까? 2죠. 보여요?
2-0이에요. 그러면 2 마이너스 2구나. 2는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가스라이팅을 이미 맞춰놨어요. 호준이 가스라이팅이 안 됐겠지만 어때요? 얘들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에 근이 알파야. 그럼 너네 뭐하니? 근이 하나 나오면 뭐해? 대입하지 않니? 대입의 효과가 뭐지? 차수 다운이야. 차수 다운. 알파 제곱이 뭐야? 3알파 마이너스 1이라서 알파에 대한 모든 차수를 1차 이하로 내려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 얘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야 이제. a제곱이 뭐야? 3a 마이너스 2이다 라는 거지. 그럼 a 세제곱은? 3a 제곱 마이너스 2 a죠. 여러분 헷갈릴까봐 미리 말씀드릴게요. 얘는요 여러분 행렬이라는 게 사실 이런 거야. a랑 b랑 곱한 게 같대. 그럼 어떤 행렬을 똑같이 앞에 곱해도 같고 똑같이 뒤에 곱해도 같은 거야. 가능하다면요. 곱셈이란 연산이 가능하다면. 이해하지? 그럼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려면 뭔가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이야기만 보통 나올 거예요. 그럼 얘는 a를 앞에 곱한 거예요? 뒤에 곱한 거예요? 상관이 없는 게 느껴지세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문제에 등장한 행렬이 전부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행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실수 생각하듯이 곱하면 된다는 거지. 근데 만약 여기서 얘가 b가 나왔어. 그럴 일은 없어요. 켈리 해밀턴에서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 이렇게 나왔으면 a를 곱할 때 신중해져야겠죠. 앞에서 곱하고 뒤에다 곱하고 했을 때 이 뒤에 맨 뒤에 있는 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거 조심하세요. 이렇게 만들어서 a 제곱자리 얘를 다시 한번 넣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9a 마이너스 8 9a가 아니지. 미안해요. 7a 마이너스 6e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 마이너스 2니까 얘는 뭐야? 7a 마이너스 7이니까 7로 묶어서 a 마이너스 2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a 마이너스 2 하면 뭐예요? 0 마이너스 2 0 1인가요? 여기다 7 곱해라 이거야. 답은 3번이네. 할 수 있겠지? 켈리 밀턴 정리 의의가 뭐야? 차수 다운이야. 보통 차수 다운. 차수를 낮춰주는 효과. 어떤 행렬 A의 거듭 제곱을 계속 가한 문제가 나왔다면 켈리 해밀턴 정리로 차수를 낮춰줄 수 있다. 자, 다음 갑니다. 또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거의 마지막 중요한 얘기가 될 거예요. 거의 개념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행렬 두 개를 곱했더니 영행렬이 됐대요. 그러면 A가 0 행렬이거나 B가 0 행렬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거 성립하지 않아. 성립하지 않아요. 가장 간단한 예? 이런 애가 있죠. 곱해봐요. 영행렬이 됩니다. 하지만 둘 다 영행렬이 아니죠. 이거 뭐의 논리지? 2차 방정식의 논리예요. 그렇죠. 2차 방정식은 두 개의 1차식으로 인수분해하여 둘 중에 하나가 적어도 하나가 0이다. 이거잖아. 행렬은 안 통해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영인자라고 불러. 제로 팩터 이렇게 불러요. 영인자다. 행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A, B 두 1차식을 곱해서 0이 됐어. 그러면
얘가 0인 거나 얘가 0이다 이렇게 하잖아. 이 A, B를 보고 0인자라고 불러. 근데 행렬에서는 그 0인자가 힘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이해가지? 이 친구는 너희들이 곱했을 때 0이 된다고 하여 적어도 하나가 0이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여러모로 행렬의 곱셈은 상당히 유니크하죠.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곧 대학교에 가서 수학을 배운다 하더라도 행렬만큼 유니크한 연산은 보지 못해요. 행렬이 상당히 유니크한 거예요. 근데 왜 배워요? 이 유니크함 속에 많은 것들이 발견됐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행렬을 왜 배우죠? 뭘 잘 풀려고? 연립방정식 잘 해결하려고 배운 거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탄생해서 결국 이 친구가 어디로 가느냐? 이름만 들어. 이거 얘기 안 할 거야. 선형변환이라는 걸로 가는 거야. 선형하면 뭐야? 이제 좀 눈치채야지. 선형하면 뭐야? 직선. 그러니까 직선은 뭔데? 수학적으로 직선하면 뭘 의미해? 1차 이런 뜻이야. 선형은 1차야. 얘는 1차 변환이야. 변환이 뭐야? 뭔가 이렇게 바꿔주는 거지. 바꿔주는 거. 여러분 이 젠더 같은 거 생각하면 돼. 충전할 때 여기 뭐 없으면 사이에 뭐 끼워가지고 이거 컨젝터 바꿔가지고 끼잖아. 그런 거 보고 컨버터라고 하잖아. 그런 느낌을 받아주면 돼요. 알겠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런 애들을 y1, y2라고 바꿔주면 되는 거지. 이 친구는 눈치 까야 되는 게 있는데 아 얘는 1차에 있어서 뭐구나. 이거예요. 1차에 있어서 치환이 쉬운 형태예요. 행렬을 이용하면. 그냥 어떠한 행렬을 곱해준다는 것 자체가 치환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대수적인 의미에서. 대충 뭔 말이야? 그런 거야. 그래서 행렬을 배운다. 사실. 행렬을 발생시킨 건 연립방정식의 풀이였지만 결국 이 친구를 응용하기 가장 좋았던 건 이런 선형변환 같은 것들이에요. 나중에 선형대수학에서 배우게 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외워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너무 유니크하기 때문에. 개념은 거의 다 했고요. (78번) 자 이제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배웠다면 이 친구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은 A가 뭐예요? 마이너스 3? 이 보여요? 이렇게 돼서 그냥 거듭 제곱하면 끝나. 근데 얘가 좀 복잡하잖아. 만약에 그럼 A 세제곱이 KA로 나타난대. 그럼 난 뭘 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든 케일리 해밀턴 정리 써가지고 이런 형태로 나타낼 거잖아. 이런 형태로. 그럼 이렇게 했을 때 A 제곱이 무언가다 라고 하고 양변에 A를 곱해서 뭐 몇 A 제곱, 몇 A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자리에 이걸 다시 넣겠지. 그러면 몇 A 플러스 몇 E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얘가 뭐다?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런 것도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야.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알면 이런 식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니? 자, 그러면 또 해보고 싶은 게 있어. 자, 오케이. 내 욕심이 많은 것 같아. 얘기는 한번 해볼게. 그냥 간단하게 들어봐. 얼마나 좋아, 씨발. 선생님이 수학교육과니까 얼마나 좋아. 이런 것도 다 배우고. 아니 말고. A제곱은 A 플러스 DA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BC1라고 쓸 수 있지. 일반화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양변에 A 곱하겠죠? 바로 써볼게요. A제곱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BC E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BC A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에는 a 플러스 d의 제곱 a죠. 마이너스 뭐죠? ad 마이너스 bc 이렇게 되죠. 뒤에는 마이너스 a 플러스 d 곱하기 ad 마이너스 bc 이렇게 되죠. 됐어. 이 형태를 외워주면 너무 좋아요. 이 형태를 외우잖아. 그럼 이제 이런 게 돼. 주대각합이 0이거나 행렬식이 0이잖아. 0이잖아. 그럼 a 몇 제곱, a 세제곱은 몇 a야 그냥.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바로. 물론 켈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하다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 거야. 조금 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외우면 좋다는 거지. 그리고 주대각합의 제곱이 행렬식과 같으면 a 세제곱은 단위 행렬의 실수배야. 까지도 알 수 있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판단해 볼게요. 그냥 a 플러스 d 주대각합을 p라고 이야기하고요. ad-bc 행렬식을 q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p제곱 마이너스 q가 0인 순간과 pq가 0행렬이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 미안해요. 0이 되는 순간. 이거 굉장히 유니크한 상황인 거죠. 그지? 따라서 p제곱 이 q와 같으면 a 세제곱은 단위의 실수배고요. p가 0이거나 q가 0이면 a 세제곱은 a의 실수배가 되더라 라는 것까지 알 수 있다. 이해했습니까? 네. 제가 강요하진 않아요. 이런 거를. 이제 a 세제곱이 ka다 라는 걸 보면 느낌이 오죠. 이런 형태인가 보다. 둘 중에 하나가 0이구나. 주대각합이 0인가요? 말이 되네. 구조가 보여 이제? 그런 거야. 이런 하나하나를 알아가는 게 매우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죠? 행렬이라는 건 뭔가 미지의 세계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79번. 뭐 큰 얘기할 건 아니고요. 모든 성분의 합이 뭐래요? 0이래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 좋아요. 주대각합이 여긴 마이너스로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a 플러스 d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더했을 때 그 값의 마이너스다 라는 거지. 이해하셨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특이한 문제가 된다면 지금 말하는 게 이렇게 더했을 때 이렇게 더했을 때 더하면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성분의 합이라는 것에 서열이 생기는 거야. 그냥 막 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조차 일단 이득인 거야. 그 상태에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뺀 행렬식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 수 있어. 예를 들면 얘가 2랑 4야. 더하면 몇이야? 6이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5면 문제 만족하지? 이해했어? 근데 이렇게 곱하면 몇이야? 8. 이렇게 곱하면 5죠. 같니? 다르지. 가장 특이한 순간이 언제인 거야? 얘까지 같을 때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행렬이 가장 A라는 친구 중 특이한 행렬이다 라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지? 얘도 그렇고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얘들이 왔다 갔다 해도 괜찮은 느낌을, 교환 법칙의 느낌을 또 느껴볼 수가 있죠. 그치?
그런 거 생각해보면 너무 좋아요. 근데 결국 이 문제는 A에 대한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죠. A의 정체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지. 그럼 A제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전혀 없죠. 세제곱도 없어요. 그럼에도 너의 성분의 합을 구하라는 건 뭘까요? 얘들아, 너네 성분의 합을 알고 있는 행렬이 딱 2개 있어. 뭐지? 영행렬, 단위행렬이야. 거기다가 A까지 준 거지. 근데 영행렬은 쓰나 마나죠, 사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A와 1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느낌을 받아야 돼? 켈리 해밀턴의 느낌을 받아야 돼. A제곱은 몇 A 플러스 몇 E. 이런 형태. 이 문제 양변에 뭐 곱해야 돼? 양변에 뭐 곱해야 돼? A 5제곱에 곱해야겠지? 그치? A 5제곱 곱해야 돼. 그러면 얘는 뭐가 같아?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E 곱하기 A 5제곱과 같죠? 그럼 뭐야 얘가? 마이너스 2로 묶어서 A 6제곱 플러스 A 5제곱이잖아. 그럼 얘가 또 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건데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풀면 여러분 실력이 정말 좋은 거다 라는 거야. 알겠지? 그 켈리 해밀턴의 정리에 그 느낌을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많이 써봐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82번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문제 꽤 자주 만나게 될 텐데 A 플러스 B가 나오고 AB가 나왔지. 근과 계수의 관계의 느낌으로 나왔죠.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거든요. E는 보통 수로 따지면 무슨 수와 비슷하댔죠? 1과 비슷하댔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이죠. 느껴지는 거 없어?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 두근의 곱이 1,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 두근의 곱이 1. 오메가. 못 느꼈어? 자, 가볼게. 더했더니 몇 이가 나왔다. 무슨 뜻? 무슨 뜻? 무슨 뜻? 무슨 뜻? 무슨 뜻?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 얘기죠. 중요해 얘들아. 이해는 했니? 이해한 사람 손 들어봐. 교환 법칙 성립하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넣고 싶어야 돼. 예를 들어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넣고 싶어야 돼.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 볼게요. A 곱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E는 2다. 자 A와 E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그럼 마치 이것과 같이 연산해도 무방한 거예요. 이제 보이니? 오메가가 여러분 눈앞에 지금 아른아른 거려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는 2다. 그럼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E는 0이 되겠죠. 여러분 A랑 B 곱했을 때 0이면 A가 0이거나 B가 0인가요? 아니죠. 맞니? 그럼 얘는요? 얘는 맞아요. 어떠한 행렬이든 영행렬을 곱하면 영행렬이 됩니다. 알겠니? 얘가 0이지. 납득되지? 얘가 어차피 영행렬이니까 무언가를 곱해도 영행렬이 돼요. 납득되시죠? 그럼 얘가 뭐예요? A 세제곱 마이너스 2 세제곱이죠. 이거 없애고요.
얘가 뭐래? 영행렬. A 세제곱은 2다. 난 얘가 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가스라이팅 다 해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을 믿으세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죠? A, B에 대한 대칭식이에요. 그죠? A 세제곱이 2가 되면 B 세제곱도 2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다 말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A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이대로 저기다 넣는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곱하기 B가 2다 이렇게 되지. 느껴져? 되죠.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지?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형태가 계속 똑같이 가는 거야. 마치 무슨 느낌이야? 켈레복소스의 느낌을 가지고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다 뭐 때문이다? 대답할 수 있으면 최고다. 다 뭐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다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야. 그렇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는 절대 다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기 상당히 고마운 시기인 거죠. 우리들에게 많은 걸 알려주는 시기예요. 설령 개수가 좀 바뀌더라도 똑같다. 우리 그런 문제 본 적 있잖아, 그렇지? 2x 플러스 3y가 1이고 6xy가 몇이다. 이런 문제 봤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돼? 2x 곱하기 3y 이렇게 보시잖아, 그렇죠? 좀 더 정확하게 보려면 너와 너를 a, b로 치환하고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시죠.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3개씩 더하면 뭐라는 거야? 3개씩 더하면 뭐라는 거야? 0이라는 거네. 여기다 a 세제곱을 곱하든 6제곱을 곱하든 상관없다는 거네. 그럼 3개씩 지우라는 거네. 그죠? 어떻게 보라는 거야? 교환결합으로 a 따로 b 따로 보자는 거야. 물론 여러분 곱셈 공식의 변형 느낌으로 가져가고 싶기도 하죠. 그렇지 않아? 그렇지?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 따로따로 보는 게 훨씬 더 이득이잖아. 그러면 몇 개야? 2011개. 그럼 근처에 뭐의 배수를 찾아야 돼? 3의 배수를 찾아야겠지. 2010인가요? 그러면 얘보다 1 높으니까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야? 1인 거지? 답은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메가가 응용되기도 합니다. 행렬에서. 자, 83번. 이 이야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3a 플러스 b는 영행렬이래요.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대답. 해요? 안 해요? 하죠. 이유는 0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성립하는 거예요. b는 마이너스 3a라고 생각하면 통일되는 거죠. 그죠? 어려운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 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85번. 자, 하나의 얘기만 좀 해볼게요. 잘 봐, 얘들아. 얘가 성립한대. 그럼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해. 초보자 때.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는 0이구나. 너네 무슨 생각 들어? 주대각 합이 2구나.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 행렬식이 1이구나. 아니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근이 뭐예요? 1 또는 2죠. 근데 여러분은 얘를 보고 1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1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얘인가요? 다시 물어볼게. 1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얘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몇 개죠?
무수히 많죠. 근데 여러분들은 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1이라는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은 무수히 많아요. A가 만족하는 2차 행렬 방정식은 꽤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줬어요. 근데 쟤보고 켈리 해밀턴이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해하시죠? 켈리 해밀턴도 한 방향인 거예요. A를 알고 있을 때 켈리 해밀턴으로 2차 방정식 하나를 유도할 수 있어요. 근데 2차 방정식이 나왔다고 해서 그 개수로 A를 유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갑니다. 자, A 2, 1이 1이래요. 이때 A제곱 2, 1을 구하래요. 어떻게 구할까요? 얘가 무슨 행렬이죠? 영행렬이죠. 이건 무슨 행렬이죠? 영행렬이죠. 나왔네. 이거요. 얘도 알고 얘도 알잖아. 얘가 나왔다 이거죠. 이런 문제풀이를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이해한데? 뭐가? 이거 곱하면 0인 건 이해했지? 그럼 분배하면 이렇게 되잖아. 얘가 뭐냐고 얘가 1, 2라고 A제곱의 2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넘어가요. 2에 1, 2 마이너스 2 이거 아니냐고. 그럼 끝났지. 0, 3, 3번이죠. 납득? 여러분이 참 찾기 힘든 형태죠? 이런 거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지는 게 맞는 거야. 어떤 개념이 아니야 얘들아.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나 모르겠네. x가 2-루트3이라고 할 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몇이에요? 하면 어떻게 풀어? 여러분 이 2라는 거 넘겨가지고 제곱하지 않나? 왜 그렇게 해요? 익숙하니까 그게 유형화가 된 거예요. 이런 유형화가 필요해. 특히나 행렬은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지. 왜? 지금까지는 똑같은 실수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전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유형 이런 느낌이야. 근데 행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들 몸소 느끼겠지만 기저 자체가 불안정해요.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 두 개의 수를 곱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썼어. 몇 차식이야? 몇 차식이니? 이거 x에 대한 몇 차식이니? 수예요 수. 이것도 불안정하네. 몇 차식이야? 2차식이잖아. 그치? 바로 볼 수 있잖아. 근데 이걸 행렬로 써놓으면 잘 모른다는 거죠. 이게 행렬에 대한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쌤은 지금 이 상태에서 유형은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지. 그치? 이 유형들을 잘 잡아. 여러분들 중학생 때부터 유형 잡아가지고 지금 그 유형들 쌓아 고1까지 온 거야 원래. 따지고 보면 원래 선생님이랑 만나기 전에 개념을 정확하게 공부한 적이 있어? 별로 없지 않아? 그냥 대충 2차 방식 뭐구나 하고 유형 그냥 풀고 틀렸어? 고쳐. 맞아. 넘어가. 이거였잖아.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왜? 그동안 쌓아온 게 있기 때문에 그 위에 툭툭 쌓아도 어느 정도 쌓이는 거야. 근데 행렬은 그딴 식으로 해서는 안 쌓인다는 거지. 유형 하나하나를 벽돌로 팍팍팍 만들어가지고 쌓아야 돼. 툭툭툭툭 이렇게. 아니면 무너져요. 못 푸는 문제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유형을 강조하고 있어요. 순혈과 조합과 비슷하게. 86번입니다. 풀어보세요. 조금 어려워요.
얘들아 손을 움직여야 돼. 너네 백날 생각해도 몰라. 막 이것저것 계산해봐야 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야? 대답해봐. 문제에서 궁금해하는 게 뭐야? 대답해봐. 문제에서 뭐 구해달래? a 곱하기 1, 2를 구해달래잖아. 우리의 목표는 쟤야 얘들아. 우리 뭐 방정식이나 이런 데에서는 저런 게 나오잖아? 그럼 보통 x값이 나와.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연산해주면 답이 나와. 보통 그래. 근데 행렬은 그렇지 않다고 얘들아. 이런 문제 있잖아. a-b의 값은 이라고 해놓고 a 값도 b 값도 모르지만 a-b의 값은 알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 있잖아. 선생님 뭐 이런 형태 보고 뭐라 불러?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조금 많아서 유니크한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럼 이 친구는 각 문자의 값을 알 수는 없겠지만 얘는 구할 수 있겠지 라는 문제잖아. 이해하지? 뭔지 알겠지? 대충 그런 문제잖아. 그럼 이 친구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돼. A를 구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A 곱하기 1, 2가 뭐냐고 물었잖아. 그러면 A를 구할 수 있는 쉬운 문제도 있지만 얘만 구할 수 있는 문제도 나오는 거야. 특히 행렬은 그게 더 많이 나와. 더 많이. 근데 잘 봐. A 곱하기 1, 2래. 그럼 뭘 찾아야 돼, 여러분? A를 찾아야 돼? 1, 2를 찾아야 돼? 1, 2를 찾아야지. 1, 2.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근데 난 1, 2가 궁금해? A, 1, 2가 궁금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앞에 A를 곱하는 거야. 그럼 A, 1, 2는 뭐와 같아? A제곱? 결국에 이 친구를 묻는 걸 숨겨놓은 거야 지금 이런 형태로. 대표 유형이야. 별표쳐. 중요해. 그러면 A제곱 2형을 구하기 위해 또 뭐 해야 돼? 뭐 해야겠어? 여기다가 2형을 곱해야겠지. 이대니 바로 쓸게요. 분배 바로 할게요. 이렇게 되겠죠. 보이지? 이것만 하면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못해서 문제를 못 푼다니까. 이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대표 유형에 대해서는 혈이 한번 착 뚫렸어요. 우리 지금. 결국에 이 친구를 물어보니까 얘를 억지로 만들어야겠구나. 그럼 얘를 찾으라는 거니까 이 형 곱하면 되겠네 하고 혈이 한번 뚫렸어. 근데 우리가 모르는 유형의 문제가 또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김없이 방금 제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으로 돌아가요. 여러분들 뭐 하고 있었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왕좌왕 하고 있지 않았어요? 보통 그래요. 이 문제를 처음 만나면. 그게 익숙해야 돼, 얘들아. 이 문제 풀 줄 아는 나의 스탠스가 익숙하면 안 돼. 쌤이 말씀드리기 전에 그 아무것도 모르고 우왕좌왕 하던 나에서 무언가라도 하는 것이 디폴트가 돼야 돼. 뭐라도 해보는 거야. 얘를 찾기 생각보다 어렵죠. 근데 그 과정을 열심히 하다 보면 행렬에 대한 눈이 트여. 어느 순간에는. 그 눈이라는 게 뭐냐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덧셈, 뺄셈, 곱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우고 곱셈,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지만 성립을 언제 하는가도 배웠어. 근데 우리가 절대 정복하지 못하는 하나 있어. 뭐지? 나눗셈이죠.
그게 안 됨으로 인해서 내가 뭘 못하고 무엇은 여전히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감, 그걸 전 지금 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감? 너네 이거 만약에 나눗셈 됐으면 어떻게 풀래? 나눗셈 됐으면 이렇게 풀고 있어, 여러분. 이거 이렇게 가져간다고. 대충 생각해봐. 양변을 A로 나눈다고 생각해보는 거야. 그럼 A 인버스를 양변에 곱하는 행위거든요, 이거는. 그럼 얘가 이게 되잖아. 그럼 얘가 뭐와 같다? A 곱하기 2형과 같다, 이 얘기지? 그럼 A제곱 2형이 뭐야? AB인 거야, 얘들아. 이거라고, 이거. 근데 여러분들이 역행렬을 안 배워서 이 행위를 못 하잖아. 이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뛸 수 있는 그 최대 높이 한계, 거길 잘 느끼라는 거야. 내가 알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어디까지인가 라는 거지. 좀 느꼈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역행렬 어때요? 졸라 좋죠. 못 느끼겠어. 그거 아니고. 좋지 않니? 역행렬을 모르면 아이디어 싸움이 되잖아. 양변 앞에 A를 곱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결국에 곱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A 인버스가 여기 나오기 때문이에요, 사실. A를 곱하면 예뻐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아님 말고. 다음 87번. 자, 켈리 밀턴이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 자, 느낀 점 쌤한테 말해봐. 이 식을 보고 느낀 점. 쌤이 원하는 100점짜리 대답은 5글자야. 뭐뭐가 뭐다. 뭐뭐가 뭐다. 얘들아, 켈리 해밀턴 효과가 뭐야? 차수 다운이잖아. 차수가 높다라는 걸 느껴야 돼. 이 위에 이 말이 없어도 그냥 시험에서 나와도 차수 높네? 켈리 해밀턴? 이 나와야 돼. 그럼 어떤 문제랑 비슷한지 느낌이 와요? 옵니까? 여러분 기억 안 나요? 얘가 0일 때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나누잖아. 지금 그거 하라는 거야. 그거. 근데 나누는 방법도 있지만 뭐도 있어? x제곱이 3x 마이너스 2라는 걸 이용해서 대입해서 차수 낮추는 것도 있죠. 여기가 메인 방법이 되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쓸 수 있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가보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몇? 주대각 합? 3, 그렇지. 3a. 그 다음 행렬식 몇이야?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는 0이야. 그러면 a제곱 자리에는 3a 플러스 1을 넣어주자 라고 하면 되는 거야, 사실. 차수 어디까지 낮출 수 있을까? 몇 차까지? 1차 이하까지 낮출 수 있겠죠. 그래서 선지 보면 1차 이하죠. 근데 어떻게 풀어도 괜찮을까? 같은 방법이라면 나눠버려도 괜찮아요. 그냥 답은 1번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때요? 행렬은 정말 그냥 뭐랄까 계단식 학습의 끝판왕이죠. 행렬은 전에 잘해놓은 애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단원이야. 아무리 행렬에서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 내가 알려줄게. PA 플러스 QB는 RE 성립하면 교환법칙 돼? 아, 이해했어. 뭐 어쩌라고. 앞에 걸 모르는데, 그치? 못 풀어, 문제를. 수학은 정말 계단식 학습이죠.
행렬이 그 극치다. 어때? 어때? 느낌이 와? 느낌이 와? A 몇 제곱이래? 뭐가 있겠다? 뭐가 있겠다? 뭐가 있겠다? 규칙이 있겠다. 규칙이 있겠다. A 세제곱이 또는 A 네제곱이 뭐가 될 확률이 높다? 몇? 2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래야 거듭제곱을 계속 안 해보고 없앨 수 있는 거니까. 그러고 보니 A제곱 마이너스 몇 A야? 3A. 행렬식 몇이야? 2야? 플러스 2 2는 2야. 그럼 A제곱은 3A 마이너스 2 그럼 A 세제곱은 뭐예요? 바로 쓸게. 3A 제곱 아니다. 먼저 쓰자. 이렇게 돼서 3 곱하기 3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뭐가 됐어? 4A 마이너스 6이가 됐어. A 4제곱은요? 예. A 4제곱은요? 4A 제곱 마이너스 6A입니다. 이거 귀찮아하면 안 돼, 얘들아. 우린 이거 할 때 다른 켈리 해밀턴조차 모르면 뭐 해야 돼? 다 곱하고 있는 거야, 저거를. 그거보다 낫잖아. 공부하진 않겠지만 전 고등학생 때 켈리 해밀턴을 몰랐습니다. 저걸 다 하고 있었어요. 왜냐? 전 학원을 안 다녔거든요. 못 배웠어. 못 배운 새끼가 아니라 못 배웠다. 12A 마이너스 14A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느껴야 돼. 결국에 이렇게 없어지거나 이렇게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느끼니? 얘는 없어질 리가 없어, 얘들아. 그치? 앞에가 0이 되지 않는 한은 얘는 안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없어져? A가 없어지겠지. 언제 없어지니? 너네들이 3배가 될 때. 3 곱해서 샥 이런 느낌을 가져가 줘야 되는 거잖아. 그냥 해. 6A인가요? 6A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8이죠. 맞죠? 맞죠? 이거 틀린 거냐? 아니 틀렸네. 말 안 해줘. 7 마이너스 6 A 마이너스 6이 그만큼 날 믿는 거지. A 4제곱은 7 곱하기 3A 마이너스 2E 마이너스 6A 15A 마이너스 14E 믿어. 그냥 해. 믿어. 하다 보면 나와. 45 빼면 31A? 좀 가혹한데 이 친구? 어디까지 가라는 거야? A 6제곱은 또 계산 실수한 거 아니야? 93 63A 마이너스 62A 이렇게 되네? 규칙이구나. 그치? 아우 씨 규칙으로 가자는 거네. 그러면 A의 제곱이 3A-2E였고 A 세제곱이 7A-6E였고 이런 식으로 쭉 가자. 그럼 얘가 4제곱이면 15 5제곱 하니까 30A 보여요? 뭔지? 이거 안 보여요? 이렇게 가고 있죠?
따라서 a n제곱은 뭐라고 볼 수 있어? 2에 n제곱 마이너스 1a 마이너스 2의 n제곱 마이너스 2a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성분의 합을 저런 식으로 물었네요. a의 b제곱 저렇게. 그러면 a의 1000제곱은 2의 1000제곱 마이너스 1a 그래서 이 a를 저걸로 지워주는 거죠 지금.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꿀게요 이거. 마이너스 2의 1000제곱 플러스 2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싹싹 지워준 거죠 이렇게. 그러면 2의 1000제곱으로 묶으면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a 마이너스 2가 뭐야?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이거 다 곱해서 이거 다 더해도 되지 먼저. 더하면 몇이야? 2 곱하기 2면 2에 이렇게 되네요. 답은 1003. 이런 거다.